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2021년 3월 22일 매매일치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약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약손실로 마감을 했고, 지금 연승 이후에 연승이 깨지고 나서 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진짜 망하기 딱 좋은 장세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그리고 종가에 조금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한 것과 그리고 오늘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를 또 많이 못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자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주식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성장을 위해서는 약간 포지션을 길게 보는 것도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몸이 피곤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봄이 돼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요. 지난주에는 장이 아파가지고 병원도 응급실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산균도 사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컨디션이 너무 피곤하고 밤 10시에 애기 재울 때 같이 누우면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도 안 좋은데 제가 2월 달에 캠핑 장비를 질렀다고 했죠. 그래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캠핑 가기 전날도 짐을 싸야 되고 가면은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업로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다시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약간 또 새로운 매매법도 하나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쌓아서 공부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나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제 공부하는 모든 과정과 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캠핑은 원래 이번 주에 월요일날 오늘 월차를 쓰고 2박 3일로 가려고 했는데 어저께 갔다가 1박만 하고 짐을 싸고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와 진짜 캠핑이 저는 눈비가 걱정일 줄 알았는데 아직 초보라서 근데 이게 바람이 이렇게 걱정일 줄 몰랐어요. 여기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어저께 상황이거든요. 와 텐트가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캠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달리려. 실제로 어저께 짐 싸고 그냥 아침에 집 한 두세 채 정도 텐트 부서져 있었고 저도 새벽에 혹시 텐트 부서져서 난로에 닿아가지고 불날까봐 거실에서 잤거든요. 그 리빙룸에서. 그런 식으로 엄청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다 털고 나와서 오늘 하루는 쉬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또 열심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세가 참 힘든데 제 매매일지 먼저 설명해드리고 어떤 면이 변했는지 먼저 어떻게 장이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관심 종목 이렇게 있었죠. 제 오늘 검색하는데 엄청 종목 안 나왔어요. 대형주 안 나오고 양매도 장세니까 검색되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대형주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약간 하락장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요 떠오르는 잡주들 중에서도 여기 동시호가 요거 보이시나요? 끝에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자, 봐요. 자, 두산인프라코랑 다 반응이 없죠. 여기 보면 원익큐브도 안, 얘도 지금 상 풀렸어요. 시외 시간에까지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시외 상 풀렸죠. 박셀바이오 0.3% 뜨고 끝에 조금 말아 올리긴 했지만 얘도 0.3%고 예전에 제가 수익 내도 1%에서 막 3%씩 뚝뚝 뜨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다 마이너스 0.1%에 다 미지근하죠. 이런 식으로 장이 미지근해졌어요. 장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그 흐름을 보이냐 하면 약간 빨리 반등을 주고 동시효과에 떨어뜨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원래 저희 타점이 어떻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 한빛소프트 말고 오늘 검색에서 빠졌던 거 요즘 바이오 다인 요 제2의 박셀바이오라고 하는 이게 프로그램 빠져서 제 검색식에 뜨진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마지막에 빼고 동시효과액을 1% 이상 올려주는 요런 강한 모습 강한 종가 베팅 매수세를 제가 이때 털고 나가는 거잖아요. 1, 2%씩 먹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차트가 거의 없고 다들 이렇게 상위권 종목들이 미지근해진 거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요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저께도 금요일날도 거의 40만원 손실권에 갔다가 시외 더 빠져서 월요일날 그대로 시작했으면 거의 마이너스 1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대응을 했는데 먼저 보여드리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도 보면 조금 빨리 12분에서 15분에 반등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동시효과에 내치거든요. 그리고 시외 더 빼요. 이게 요즘 트렌드가 돼가지고 저는 원래 17분, 18분까지 보다가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약간 추격 매수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나온 종목이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하다 싶은 종목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실수죠. 원래는 조금 빨리 들어가는 건 불안하고 근데 조금 빨리 반등이 나오고 끝내버리니까 이제 뒤에 종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 걸 세력들이 아는 것 같아요. 시장이 미지근해서 조금 빨리 올려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약간 눌릴 때 들어갔다가 거의 약간 마이너스권에 갔었는데 얘 기다려가지고 1% 이상 반등 나올 때 꼭지에서 팔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였죠. 오늘 하루 동안에. 겨우 탈출을 한 거예요. 얘 겨우 0.08% 수수료 세금만 벌고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KCS도 완전 망해버렸는데 얘는 타점을 잘못 잡았어요. 얘도 보시면 조금 빨리 15분 이때 반등이 나와버렸죠.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사실 요 121선까지 한 번 더 쭉 빼서 다 할 것 같잖아요. 완전 음봉 길게 그려지면 완벽한 타점인데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그리는 척 하다가 기회를 주지 않고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전 말 그대로 나가리죠. 그래가지고 다 이런 모양을 그렸거든요.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따라 들어갔죠. 약간 떨어졌을 때. 그래도 바로 안 따라 들어갔어요. 눌림 왔을 때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타점인데 동시효과에 1.4%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거의 3, 40만원대 손실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아침에 다행히 떠줘가지고 얘도 거의 0.5% 수준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 시외 사실 이만큼 더 빠졌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돈 100만원 마이너스까지 시외 봤을 때는 했었는데 아침에 그나마 조금 얘도 바로 팔아주고 얘도 여기서 바로 팔아주고 얘는 잠깐 약간 지켜보다가 꼭대기에서 이렇게 다 1% 이상 올라올 때 팔아주고 해가지고 겨우 9만원 손실로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이 조금 빨리 반응이 와버리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살짝 올려서 털어버리고 끝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다 싶은 종목은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간 종목도 보면 자, 한빛소프트 들어갔거든요. 저희 종목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다 흐트러졌는데 한빛소프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봐왔던 게 뭐냐면 박셀바이오 그리고 갤럭시나 이렇게 두산인프라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 두 개가 일봉에서는 엄청 괜찮았어요. 보시면 따라 올라가는 먹을 자리도 남겨놓고 올라가는 자리죠. 깔끔하게. 근데 제가 안 좋다고 하는 차트가 뭐냐면 이렇게 윗가시 있는 거 앞에서 가시가 있으면 이게 다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일봉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분봉상 눌러주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흐르면서 눌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입을 한 거죠. 이렇게 저점에서 나름 저점에서 잡았는데도 그래서 이게 보면 수수료 세금을 벌고 수익이긴 한데 시외에서 떨어져가지고 팔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잡긴 잡았는데도 힘들어요. 박셀바이오 잡으려고 고민 많이 했는데 박셀바이오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확 내릴 수도 있어서 그냥 고민만 하다가 못 잡았습니다. 오히려 읽고 있고 장이 안 좋을수록 더 신중해야 되니까 이런 거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잡았을 텐데 조금 신중했어요. 근데 차트 자체는 엄청 예뻤거든요. 일봉과 분봉이 다 예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차트. 그리고 얘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콱 반등이 와버렸죠. 얘도 일봉상 이렇게 조금 지켜주는 근데 얘도 꼬리가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5일선을 지켜주면서 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려고 했던 게 두산인프라코어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안 잡았는데 시외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오늘 한 개 들어갔거든요. 처음으로 이번 달 계속 4천만원, 2천만원씩 두 개 해가지고 4천씩 계속 들어가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 개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장도 안 좋고 반응도 안 좋고 할 만한 것도 몇 개 없고 종목도. 그래서 비중을 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 내일 한 개 대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이 참 안 좋은데 장이 변한 게 다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한 타임 빨리 반응 온다.
다들 한 타임 빨리 반응 오고 동시효과는 얘도 별로 안 띄우고 얘도 그냥 낮춰버렸죠. 살짝 빨리 반응 오고 낮춰버리고 얘도 살짝 빨리 반응 오고 동시효과에 확 떨어뜨려 버리고 여기서 보시죠. 살짝 빨리 반응 오고 확 떨어뜨려 버리고 이만큼 떨어뜨렸죠. 그래서 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 8시 18분 19분 이전에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 연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장을 잘 살펴가지고 확실하다 싶은 거 2개 정도 고른 다음에 한 15분 전후에 저점이 온다 싶으면 그냥 사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이렇게 계속 공부할수록 시장이 바뀔수록 패턴이 변하거든요. 그런 걸 잘 맞춰가지고 많이 잃지 않는 선에서 빨리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공부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다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장세가 온 것 같아서 주식 망하기 딱 좋은 장세인데 이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주식 망하기 딱 좋은 장세인데 제가 볼 때 제일 주식 공부하기 제일 좋은 장세예요. 어떤 원칙을 만들어도 이런 장에 통하면 완벽한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장이 와서 제 매매법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다. 근데 지금 검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해지고 있어요. 오늘도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달은 거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쉬운 거예요. 사실 121선까지 조금 눌림이 안 와도 이렇게 높은 데서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61선도 21선도 121선도 아닌 중간에서 반등 오는 건 잡지 말자. 121선까지 무조건 찍는다. 이렇게 조금 오더라도 반등이 오더라도 높은 데서 오더라도 얘도 보시면 61선에서 왔죠? 121선 아니라도 다른 저항대가 있는 곳에서 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들 내일장 잘 대응하시고 내일 또 매매일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